안녕하세요. 광명사거리와 키움 부동산 조양수? 김혜주입니다. 꽃샘추위가 조금 지나갔죠? 아우, 갑자기 네. 왜 봄에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죠? 예. 날씨가 추워서 오늘까지는 좀 추운 것 같은데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 봄을 제대로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제 네. 꽃봉오리가 아마 올라올 거예요. 곧 이제 또 꽃 구경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렇죠. 또 이 봄에 광명 1구역에 또 소식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영상을 켰습니다. 네.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예, 얼마 전에 광명 1구의 조합원님들께서 네. 한 자리에 모이셨죠. 네. 네, 총회가 있었습니다. 1년에 네. 한 번씩 이제 예산안 지출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총회를 하긴 하는데 네. 요번에 1구역 그 총회는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로 네. 같이 하려고 하니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죠. 네, 주목해주세요. 예, 그럼 광명 1구역의 임시총회 이야기 그리고 네. 비례율 이야기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임시총회가 3월 11일 날 있었는데 안건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네.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1년 동안 사업비가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5년도 사업비가 또 어떻게 지출될 건지 네. 그거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조합이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사업비와 이주비 같은 거 대출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대출, 우리가 기간. 개인들이 대출 기간 연장하는 것과 네, 네, 똑같다고 똑같습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출 기간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안건으로 했었고요. 네. 25년도, 26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도 같이 하면서 네. 가장 이제 이슈면서 중요하게 봤던 게 이제 이주비 대출이자 대여금 전환이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예. 이제 요게 뭐냐면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조합의 사업비로 해서 네. 이주비 대출이 나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무이자라는 개념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예. 이 사업비에 그 이자가 녹아 있는 거였죠. 그렇죠. 조합이 대신 내준 거였죠. 그렇죠. 그때까지. 왜냐면 조합원님들의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지만 않았을 뿐이지 네. 전체 사업비에서 나중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네. 무이자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주비 대출을 받으셔서 예.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셨고 예. 나중에 이제 그 사업비에서 이자가 나갈 거니까 네. 입주할 때 그 이주비 대출 반환한 원금만 네. 반환 조합에 반환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게 맞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네. 그랬었는데 21년 9월 13일에 조세심판원에서 네. 이 이주비 대출 이자를 사업비에 포함한다면 네. 그게 조합원이 배당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배당소득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네. 이제 판결을 내렸대요. 네, 네. 15.4%의 배당소득세를 물리겠다고 했어요. 왜 우리 은행에다가 이자만 받아도 네. 이자 소득세 그렇죠. 내잖아요. 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배당소득이 만약에 잡힌다면 네. 연간이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세율이 올라가요. 네. 구간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 이제 의료보험 수가도 그렇죠. 의료보험 예. 것도 올라가고 예. 그 의료보험에 대한 거를 적용을 받으셨던 분들도 못 예. 받게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부양가족으로 올라가셨던 맞습니다. 분들이 네. 이게 배당소득이 잡힘으로 해서 건강보험 자격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부양가족의 자격을 잃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히려 더 손실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걸 대여금으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게 네. 된 거죠. 조합이 최대한 조합원님들의 이익을 어떻게 실현을 시키실까를 고민을 하셨던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여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한번 네. 하고 살펴보면요. 네네. 이주비 대출을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주비 대출을 받은 분들은 이주비 대출 이자를 조합이 사업부로 내주고 네. 안 받은 분들은 나중에 대출 이자만큼 추후에 환급을 해준다 그렇죠. 이렇게 돼 네네. 있었어요. 네네네. 그럼 대여금으로 전환한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여금으로 전환을 한다면 네. 이주비 대출이자를 우리가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내잖아요. 네네. 예, 추가 분담금에서 개별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자를 더 받겠다는 거겠죠. 그쵸.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이주비 이제 대출을 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무것도 정산하지 않게 네네네. 되겠죠. 대출 네네. 안 받으신 분들은. 네. 그리고 또 이사비도 또 있었잖아요. 이사비는 괜찮은가요? 맞아요. 예. 이주비와 함께 이주할 때 꼭 받으실 수 있었던 금액이 바로 이사비였죠. 네네. 구역마다 이제 이사비들이 다 틀린데, 네. 광명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상으로 600만 원이 나갔고, 예. 그리고 이제 1,400만 원이 나중에 조합에 반환을 하는 금액이었죠. 네, 예. 근데 이 이사비까지 또 배당 소득세를 배당소득으로 내면 잡히면, 예. 너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이주 촉진비는 조합원의 이주를 촉진하는 이 성격이기 때문에 네. 지급한 지 5년이 경과되면 이거는 배당 소득세로 부과를 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대여금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걸로 그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사비는 그냥 이사비만 나중에 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여금으로 전환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추가로 대출이자를 내가 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 손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대부분들 조합원님께서 네. 아니 무슨 소리야 이주비 대출 무상으로 알고 받았는데 있다가, 예. 그럼 결국엔 나중에는 이자까지 더 내라는 소리 아니냐? 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생각하시죠. 경우가 많은데 예, 예. 대신에 네. 대출이자 대여금으로 전환이 되면 네. 그게 이제 조합에 우리 사업비의 총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네. 내가 내는 이자만큼. 네. 그럼 수입이 잡히면 우리 비례율을 계산할 때 보통 종전자산평가액에 종후자산평가 그리고 거기에 총사업비를 해서 네. 비례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수입이 올라가는 것만큼 비례율이 상승을 하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무조건 내 돈이 더 추가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예. 애초에 받았던 비례율보다 비례율이 상승이 되니까 예. 그만큼 내 권리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권리가가 1억 5천이었다면 맞아요. 비료율이 올라가면서 1억 7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그만큼, 되면 내가 내려고 하는 추가 분담금이 그만큼 감소가 되는 줄어드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요거를 네. 대표님께서 조금 풀어서 계산으로 지금- 한번 그렇죠. 해볼까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예. 1구역 조합원님의 실제 지금 받으신 안내문. 예, 네, 거기 나와 안내문을 있는, 기준으로 해서 네.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비교표 한번. 변경된 비례율은 102.97%였고 네. 만약에 111.03%로 변경이 된다면 네. 마지막에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금액으로 비교하면 네. 손해인지 이익인지 확실하게 알수 눈에 있죠. 보이실 거예요. 천천히 한번 따라서 영상 해보겠습니다. 보시고요. 예.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영상을 잡고 보시고 아니면 오세요. 네. 전화 주세요. 네. 그리고 설명해. 비례율이 111.03으로 예. 높아졌네요. 네. 네. 원래 내가 내야 될 추가 분담금이 1억 6,715만 5천 원이라면 네, 거기다가 네, 네. 이제 이사비 내가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1,400만 원. 네. 그리고 내가 배당 소득세를 물게 되면 네. 205만 천 원을 물게 된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럼 내가 나중에 내야 될 금액이 1억 8,32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비례율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례율이 바뀐다고 하면은 네. 잔금에서 벌써 줄어들겠죠. 그렇죠. 추가 왜냐면 분담금이 낮아졌죠. 추가 분담금이 낮아졌으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주 축진비 이사비는 네. 배당 소득세에 해당이 안 된다. 네. 여기 보시면은 1,400만 원. 예, 예, 그냥 1,400만 원은 원금만. 원금만 내시는 거고. 예. 그다음에 요 배당 소득세는 참. 이 그죠? 배당 소득세 도대체 200몇만 원이 어디서 나온 어디에서 거야? 나온 거야라고 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비 대출이 그 감정평가마다 다들 조합원님들의 금액이 틀렸을 거예요. 네. 거기에 기본적으로 40% 대출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 40% 대출에 대한 그 원금에다가 네. 이자가 이제 이자 이율을 뭐 곱하면 4%나 5%나 5%나 뭐 곱해서 3%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25년도 12월에 지금 1구역이 입주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주하는 시점은 거의 3년 전. 네. 그죠? 3, 4년 네, 전. 3, 4년 전서부터 이주비 대출이 실행이 돼서 네. 이자가 계속 납부가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때 이자 이율을 계산해서 지금 이분이 예, 네, 그동안 대략. 받던 이자가 있을 이자가, 거잖아요. 네, 이자가 그 이자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15.7%를 물리면 네. 200만 원이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예. 여기 변경 후의 비례율에 여기 예. 한번 보세요. 예. 이자가 예. 이 조합원님께 같은 경우에는 1,332만 1,212원이 이자라는 거예요. 그랬죠. 그런데 그 예. 이자를 예. 이자에서 배당 소득세 예. 15.7%를 납부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요 금액이 되는 맞아요. 거죠. 그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예. 왜 이 200 얼마가 어디서 나왔느냐의 그 향방은 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경된 다음에 계산을 그렇죠. 해보면 네. 이사비 원금에 네. 이자비 해서 예. 2,732만 1,212원. 네. 여기에 배당 소득세를 없애는 걸로 그렇죠. 했잖아요. 이자를 내가 무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납부 예정 금액이 자 보세요. 처음에는 애초에는 1억 8,320만 6,467원이었지만 네. 만약에 바뀌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된다면 네. 1억 8,100 56,212원으로 네. 변경에 따른 이익이 215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합원이 아마 이익을 보시게 될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예. 모든 조합원님들에 따라서 대출 이자 금액도 틀리고 네. 원금도 틀리기 약간씩 때문에 다르겠지만 예, 약간씩 틀리겠지만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자를 내니까 이거 내가 이자를 더 내서 손해가 아니냐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오히려 더 이익이 된다는 거죠. 네, 비례율 맞습니다. 올림으로 해서. 네네네. 그래서 그전에는 잔금과 이사비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됐다면 네. 변경 후에는 잔금과 이사비와 이주비 이자를 무는데 그렇죠. 훨씬 더 이 경우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합소득세도 안 내고 네. 의료보험도 그대로 있고. 괜찮고. 그렇죠. 네.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또 전화 주세요. 네, 전화 네, 주시거나 네. 사무실로 한번 와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명 1구역 임시총회 이야기는 해드렸고 네. 비례율 상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설명을 네네. 해드렸고요. 네네네. 그러면 12월에 입주할 광명 1구역 자이드샵 포레나의 매물은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시간이 뭐 너무 빨리 가니까 곧 벌써 네. 겨울을 지금 지났는데 곧 겨울이 오겠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입주하실 그쵸. 텐데. 12월 달에 입주 예정이시긴 한데요. 네네. 예, 평형별로 입주권 매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예. 지금 3구 타입 네. 1구역 같은 경우에 자이더 샤프레나는 3구와 4구가 네.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107동에 지금 13층 정도로 해서 네. 프리미엄 3억 2천으로 해서 총매가 5억 8천 정도. 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한 5억 4천 정도 되는 물건이 네, 있고요. 되는 물건이 있고요. 예. 4구 타입 같은 경우에 207동과 208동에 나와 네. 있는데요. 예. 층수 다 좋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지금 프리미엄은 3억 5천에서 4억 천 정도. 예. 그래서 총매가는 6억 7천. 그리고 7억 2천 정도에서 네. 실제 투자 금액은 5억 4,800이랑 4억 8,200인데 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 프리미엄이 큰데 그 실투자 금액이 더 작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매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주비 대출 승계도 있으시고 뭐 이래서 네. 실제 투자 금액이 조금 더 작은 거고요. 예,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승계가 되는 물건은 그렇죠. 좀 피해를 더 많이 받을 맞아요, 수가 있고 맞아요. 잔압하셔가지고 네. 예, 초기 투자금이 너무 많으면 할 수 네. 없이 피해를 좀 약하게 맞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 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네. 5구 타입은요? 5구 타입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분양이 없는 자이더 샤프레나 네. 예, 조합원니까 5구 A 타입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전부 다 2단지 쪽에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프리미엄은 3억 9천에서 4억 정도로 나와 있고요. 네. 예, 총 매매가는 7억 7천에서 7억 네. 7억 7천. 7천. 7억 7천이면 아직 8억 미만으로 25평의 타입을. 아파트를 매수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가격 면에서 조금 부담이 되셨던 분들은 자이더샵 포레나를 한번 좀 눈여겨 보시고요. 네. 실제 투자 금액은 네. 5억 미만으로 가능하네요. 그쵸. 네, 여기에 이제 취득세 정도, 토지 취득세 정도를 더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계산하셔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매물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예, B 타입도 비슷하게 B타입도 나왔어요. 비슷해요. 예. 네. B타입은 지금 1단지에 네. 좋은 층이 하나 있어요. 네. 네, 또 프리미엄도 괜찮고요. 네. 요것도 괜찮네요. 예. 그죠? 네, 네. 축투가 조금 크긴 한데. 네, 아마 잔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큰 평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사 타입. 저희가 지금 이 내용들은 저희 네. 대표들이 보는 부동산 공동거래망에 따로 또 올려져 있는 매물이라 네.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랑은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예, 이건 참고만 하세요. 네. 네. 그리고 30평형의 74 타입 같은 경우에도 단지 좋아요. 네. 네, 13동에. 프리미엄 4억 3천이네요. 네. 그래서 총매가는 9억 1천 정도. 네.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은 6억 6천에서 7억 4천 정도에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C 타입. C타입 같은 경우에도 1단지 쪽에 네. 이렇게 4억 2천에서 4억 5천으로 해서 네. 9억 미만의 11층 요거 8억 9,800 매물 괜찮네요. 괜찮네요. 네, 실제 네. 투자금이 조금 더 들어가지만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큰 84 타입. 84 타입. 84 타입은 뭐 어느 구역이든 예. 네, 진리죠. 네. 네. 그래서 84A 타입은 음. 108동의 고층으로 네. P 5억 8천 5억 정도. 8천이에요. 예, 그래서 총매가는 11억 정도. 나와 있고요. 근데 요새 뭐 일반 분양가 34평에 일반 분양가가 자이 힐스테이트 SK뷰죠? 5구요? 그쵸. 예, 근데 뭐 12억 중반까지 이렇게 일반 분양가로 나왔으니까 네네.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어 있는 거는 그 부동산에서 안 올려놓으셔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비어 있습니다. 네, 정보가 그다음에 없어서. 예. 1구역의 음. 84B 타입 매물들 네. 보시면은 지금 프리미엄 5억 2천 정도로 형성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총매가는 10억 2천에서 네. 10억 1,800 정도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트리우스가 지금 입주가 거의 끝나가죠.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예. 예. 트리우스의 일반 분양가가 지금 84 타입 같은 경우에 11억 초중반 정도 됐어요. 그거에 비하면 좀 조합원님들 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예. 이렇게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들도 이제 입주가 가까워오면 점점 올라갈 네. 거예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지금 미리 네. 예, 사두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제일 큰 112 타입. 112 타입은 로얄동 로얄층이라고 봐야겠죠? 네. 네. 지금 보시면은 프리미엄 7억 5천. 네.
그리고 총매가는 14억 2천. 네. 얼마 전에 저희한테 112동을 찾는 분이 계셨는데 네. 가용자금, 그러니까 총매가를 조금 낮게 잡고 계셔서 혹시 그런 물건들이 나오면 전화 주세요라고 기다리고 계시긴 해요. 네. 그런데 네. 그런 물건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다음에는 이제 분양권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건 네. 입주권에 입주권 대한 매물이었고요. 매물이고요. 예. 네, 이제 분양권 매물들이 나와서 거래가 속속 되고 있는데요. 네. 3구 타입 같은 경우에 114동에 중고층으로 해서 네. 프리미엄 7천에서 9천 정도. 네. 예. 여기도 비어 있는 것들은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정확한 저희가 정보가 아직 봤는데, 제공이 안 예, 된 거니까요. 안 올라가 있어서. 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3구 타입에 정보 제공된 걸로 보면 옵션가가 네. 지금 1,469만 원, 아마 제가 보기엔 프리미엄으로 옵션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총매가는 네. 6억이 안 되는 금액이죠. 예. 5억 4,800 정도 해서 실제 현재 네. 실제 투자 금액 1억 3,500. 왜냐면 분양권은 지금 현재 취득세도 필요 없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10%만 내셨고, 그렇죠. 옵션가 10%를 내셨으니, 네. 거기다 피만 붙여서 네. 드리면 되니까, 보통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면, 네, 그죠? 계약은 충분히 가능하시죠?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피 7천, 9천 나와 있고요. 네. 4구 타입은요? 자이더 셔퍼레나의 인기 있는 평형인 4구 사구, 타입, 네. 방 두 개. 네. 예. 지금 4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는 이렇게 돼 있고 프리미엄 5천에서 8천 정도로 형성이 네. 되어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총매가는 6억 4천에서 6억 5천, 6억 6천 정도 되는 건데요. 네. 비교를 어떻게 해보시냐면요. 지금 입주가 진행됐던 아크포레자이 위브, 그다음에 또 센트베르, 푸르지오 네. 센트베르 이런 데 네. 4구 타입에 예. 현재 매물들이 한 7억에서 7억 초반 정도의 매물들이 나와 있죠. 네. 그런 거 감안하면 이제 자이더 셔퍼레는 더 신축 아파트니까 네. 아직까지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네. 소형 아파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예, 이렇게 실투자금이 높은 거는 이분이 아마 중도금 대출을 안 받으시고 네. 잔압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피도 낮게 그렇죠.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큰 평수. 큰 평수 25평은 조합원님들 것밖에 없으니까. 없고. 예,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도 네. 저렴했어요. 네. 1구역이 빨리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미엄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층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옵션가는 대략 그 정도 되겠네요. 에어컨도 들어갔을 거고. 네, 확장비도 있고. 확장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총매가를 보셔야죠. 네. 총매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11억 2천에서 11억 5천 정도로 해서 네. 12억이 넘어가지 않는 걸로 해서 34평을 네.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 실제 투자 금액은 여전히 2억 안에 그리고 2억 1천만 원 안에서 예. 네, 지금 30평을 분양권을 사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양권 요 금액으로 우선 사시고 명의 변경하신 다음에 네. 중도금 승계 받으시고 네. 나중에 입주하실 때 네. 이제 중도금도 갚으시고 네. 잔금 대출 잔금 남은 것도 갚으시고 그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이자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중도금 이자보다 네. 아파트 프리미엄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그렇죠. 클걸요. 네. 다음은 실거래가 어떻게 나와 있나 한번 봤습니다. 1구역이 소리 없이 강하게 거래가 잘 계속 되고 되고 있었습니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소형 평수들 특히 거래가 그렇죠. 많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3구 타입 분양권들이 예. 지금 25년도 3월 달에만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네. 예. 그리고 보니까 실거래가 5억 1,400에서 5억 2천 사이로 해서 그렇게 거래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4구 타입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보면은 층수가 괜찮죠, 다. 네. 예. 그래서 6억 2천에서 6억 6천 정도로 해서 지금 보면은 2월달 20일이랑 3월달 7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지금 차이가 5천 거래가 정도? 5천 예, 정도 차이가 차이가 났기 납니다.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5구 타입은 이제 입주권밖에 네, 없으니까. 그렇죠. 5구 타입은 입주권밖에 없어서 입주권의 실거래가는 예. 여전히 8억 미만으로 해서 예. 가능하게 이렇게 실거래가가 떴습니다. 예, 큰 평수도. 큰 평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74C 같은 경우에 9억 미만으로 지금 거래가 됐었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74A는 9억, 네. 그리고 74B 타입은 8억 7천 정도의 네. 거래가 완료가. 근데 요거 7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급수가 많지 않으니까 거래도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된 게 아니어서 24년에 24년도 10월 달에 최종이 그렇죠. 예. 그리고 84 타입도 지금 현재 24년에 된 것밖에 네. 없어서 네.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때 가격은 9억 5천이었어요. 네, 요즘은 소형 타입의 분양권들 입주권이 인기가 많습니다. 25평 정도, 그 다음에 조금 가용자금 적게 드신 분들은 4구 타입으로. 네. 네. 거래가 많이 되고 네. 있고요. 큰 평수 하나가 분양권이 팔렸어요, 1월 달에. 네. 네, 지금 29층이. 14억 2,555만 원에 팔렸네요. 네. 네. 그러니까 예. 우리 저희 고객분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가격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네, 오늘 이렇게 네. 광명 1구역 임시총회 이야기, 네. 비례율 상승한다는 이야기 이제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매물, 분양권, 입주권, 매물들 알려드리고 실거래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아, 입주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네. 점점 거래가 활발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구역 매물, 또 광명 네네. 6타원 여러 매물 네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예, 찾는 분들이나 내놓으실 분들은 어디로 오시라고요? 광명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으로 찾아오셔도 되고, 예. 네, 전화 주셔도 되고요. 예. 지난주에는 제가 한 5시간, 6시간을 영거퍼마 상담만 했습니다. 했었죠. 예, 예. 그래도 목청 좋아요. 아, 목이 안 고맙습니다. 쉬었어요. 네, 네. 언제든 저희 예,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에서 조양수!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